안녕하십니까. 저는 M군이라고 불리는 맹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취약계층 이커머스 생존 전략이고 밑에 조그맣게 부제가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사실 여기서 주어진 주제는 위에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밑에 있는 줄이에요. 당신은 지금 괜찮나요? 이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걸 물어볼 텐데 저는 강의할 때 거짓말하는 걸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짓말하면 이 시간 자체가 가짜잖아요. 안 하니만 못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소통형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뭘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저도 그럼 거짓말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리마제라는 아파트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중에는 좀 유명한 편이고 여기는 뭐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볼 때 뷰가 이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살고 있고 제가 타는 차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저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지금 타는 차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화려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100억 자산가라든가 트리마제에 살고 싶고 이런 차를 타고 싶은 분이 있나요?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 그 결과 이런 아파트나 차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이 인간이 뭔 짓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맞죠? 근데 외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결과에 포장을 많이 해요. 그 과정의 고단함이나 이런 건 좀 창피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치졸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올라가려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면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도 학교에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에서 콜라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돈 넣어요? 막 이렇게 때리면 나오지 않아요? 돈 드세요? 돈을 넣습니다. 500원짜리를 뭐 한 3개, 4개 정도 넣으면 오른쪽에 콜라가 나오죠. 만약에 안 먹고 싶으면? 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리마제나 람보르기니나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 다 500원도 없는데 모두 다 그거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야. 마치 집단 최면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타도 돼요. 근데 다 콜라를 먹고 싶은 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괴리가 생겨서 더 괴로운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얻고 싶으면 동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중에 동전이 없으면 어떡하죠? 벌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돈 벌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 각오부터 해야겠죠. 500원을 가져올 이제 뭐 아니면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넣었던 그 500원에 한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억 이상 벌고 트리마제 살고 람보르기니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노점에서 시작했거든요. 24살, 5살 때 그때 겨울에 노점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하철 가서 양말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어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스스로랑 대화를 해서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혹은 지하철 그 환승 코너 같은 데서 통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되게 치욕스러웠거든요. 저는 노점할 때 제일 싫은 게 제 또래 이쁜 여자 지나갈 때에는 멘트를 안 했어요. 멘트를 다 짜가지고 외워가지고 이거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아줌마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저도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창피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들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블로그를 썼는데 이런 블로그를 했었어요. 들어가 보진 마세요. 지금 거미줄 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홍보글 썼던 건 다 지웠었고 그때. 근데 여기 블로그를 할 때 여러분들 하루에 글 몇 개 정도 쓸 수 있어요? 돈 번다고 하면? 100개. 5개? 5개 뭐 이렇게. 저는 그때 한 7, 80개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 지금은 좀 비싸져서 뭐 3만 원, 5만 원도 있는데 저는 이제 5천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천 원, 5천 원.
많이 쓰면 쓸수록 버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루에 80개? 그러면 이제 트리마제에서 약간 이제 좀 다운, 뭐 방배 레미안 정도? 정도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제가 노출이 되면 상대가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전화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이럴 하는 사람들은 뭐 협박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지를 또 체크해야 돼요. 그게 500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저희 치킨집 와보신 분 계세요? 앞에 몇 분만 와보셨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남자 3분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며 들어와요. 야이 삐삐야 메뉴판 가져와. 가장 듣기 싫은 그 욕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뉴판은 갖다 줬어요. 메뉴판 때 빨리 가져오라니까 뭐 이래요. 나이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저한테 5년 동안 하는데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맥주집이니까 1차를 먹고 취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500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엠타타업 할 때, 엠타타업은 제가 하는 교육인데 지금 한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해서 항상 돈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1대1로 8만 원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얼마였죠? 1,100만 원이었어요. 계속 올려요. 계속.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인생을 걸고 오잖아요.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했어요. 진짜. 이거 1000번도 넘게 제가 되뇌인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갖고 강단에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가장 비싼 교육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렸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1,100만 원에 하고 OTA 250명이어서 면접을 봐서 101명이 여기 또 18기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44% 이상이 저한테 인증 카톡을 보내줬어요. 자기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순수익 벌고 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그게 저한테는 큰 어떤 가치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엠타타업을 하면서 저는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견딜 수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중압감과 강박을 동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튜브 제가 하는 거 다 아시나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욕해요? 못난 사람한테 욕 안 해요? 사람들 왜 욕할까요? 부러워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대상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보다 위냐 아래냐. 이건 우리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면 욕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나보다 나은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지 아니면 동정을 받을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르거나 욕하거나 나은 존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무시하거나 동정하거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대부분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컨텐츠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자본주의에 욕을 먹고 돈을 벌 건지 우월하게 올라가지 않고 동정을 받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유튜브 하면서 욕 안 먹을 생각하고 한다는 거는 나는 자본주의에서 밥을 안 먹고 살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욕을 먹지만 지금도 나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 유튜브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요 컨텐츠 하나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요거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아이덴티티가 다 담겨 있는 영상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밝히지만 아시나요? 처음으로 말하니까 모르겠죠? 무슨 병이냐면 저는 교정병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앉은 배치나 이게 삐뚤어진 이런 것들 다 여기에 구도, 여기 강의장에 이 거리, 뭐 PT의 움직임 이런 게 다 짜증나요. 다 바꾸고 싶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니까 뭔가 길거리를 걸을 때도 힘들어요. 이 간판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색깔이랑 배치랑 네이밍을. 저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이거 꽤 치명적이거든요. 강박이 생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김밥집에 갔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갈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가 이런 식으로 메뉴판이 있었어요. 이건 예시인데 3,800원짜리 그 꼬들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김밥집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 온 사람들은 뭘 시키죠?
50% 이상 2,800원짜리를 시켜요. 근데 2,800원짜리는 딱 두색만 갖춘 거 있죠. 맛 없는 거.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2,800원짜리 없애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3,800원짜리 한 입 한 번 먹어보면 계속 오거든요. 이거를 저는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밥집에서. 메뉴판 다 바꾸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김밥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말도 못하죠. 그럼 저는 교정은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돼서.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을 계속 교정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교육생분인데 17년도에 저희 쪽에 와서 사업자를 만들고 93년생 분이 이제 이렇게 쓰셨고 미션 한 거를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피드백하는데 하루 종일 했어요. 거의 2-3시간 자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분 잘 될 거다라고 하고 이분이 최근에 성과 난 게 연매출 한 470억 정도 하는 대표가 됐죠. 뭐 교육생분들은 아시는 그분인데 저는 이렇게 교정해서 누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근데 강의 때만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축구 국가대표가 평소에는 축구 안 하다가 월드컵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저는 일상을 다 바꾸고 있었던 거죠. 교육생들 교정을 해주려고. 저는 지금 불편하고 가장 교정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부자는 부자로 살고 거지는 거지로 사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는 쭉 거치다 보니까 조금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좀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위쪽으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여건에 있었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이상한 자본주의에서.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한 100억, 200억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자,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잘생긴 분. 저 이분한테 한 건데. 무슨 차 사고 싶으세요? 저도 람보르기니 한 꿈이어가지고. 언제쯤? 저는 5년 사고. 5년에 람보르기니 되게,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우리가 이제 뭐 카푸어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자금으로 산다는 거니까 되게 큰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시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저는 이런 뭔가 이 균열 같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람보르기니는커녕 아반떼도 사기 힘들고 돈 걱정하면서 평생 그냥 부자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70%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자본주의 계급도인데 밑에 쪽 세 곳이 거의 95%에 해당이 돼요.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급여를 내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원하는 급여를 받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거를 다 노예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부터 자유인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계급도를 만든 거죠. 자유인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데려가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이 밑에 노예로 사는 거를 자처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가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에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바로 대학이더라고. 대학이 잘못돼서 인생이 계속 그 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고 싶은 거죠. 김밥집처럼.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에너지와 시간과 뭐 방향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려요. 초반에. 그리고 그거에 실패하면요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저 20대 때 누가 어디 대학 나왔어 이러면 좀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수도권대 좀 나왔어요. 갑자기 사람이 좀 작아진달까?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서울대 나오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다 한들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 인터뷰 보세요. 생각과 달라.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계속 내 몸을 갈아 넣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잘못됐던 거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존 본능을 방해해요. 대학이. 그냥 대충 그렇게 취업 준비하면 살아도 되는 줄 알게 만들었어.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엠스타트업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있기도 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팔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이득되는 교환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회사 가면 그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40, 50대 때 퇴직당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알아봐. 근데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빌딩 산 사람 있어요? 본사들은 빌딩 몇 개씩 사죠. 그거는 구조상 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평생 살다 돈 걱정하면서 가더라고. 이게 저희 부모님과 제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일인 거죠. 그래서 대학부터 좀 바꾸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본주의를 좀 교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대학이 지금 없어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아세요? 왜 없어져요? 입시를 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없어진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인구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대학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도 지방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괜히 희망 고문으로 몇 년째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취업 장난질 치고. 그리고 기업에서 사실 중경예시 밑으로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저만 해도. 근데 죽을 돈 살 돈 뭔가를 매여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지네 이득만 생각하는 가짜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대학교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오늘 거짓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나요? 좀 힘이 돼주셔야 돼요. 가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대학교에 졸업증 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나요, 대학교에? 제가 그거 만들고 싶어서요. 졸업증 따는 대학 말고 생존하려고 오는 그런 과,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잘못된 걸 교정하면 앞으로 꽤 많은 자본주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뒤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여기 시발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 졸업생 2년차와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 3학년 재학생의 수익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는 5배입니다. 애매하게 비슷하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들보다 5배 더 잘 벌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이? 서울대만, 사실 대장이 서울대니까 대장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사실 상대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목표한 거를 이룬 적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작년 목표가 10만이었거든요. 지금 몇 만이죠? 22,000이에요. 저는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5배가 아니라 2배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실패를 누군가는 엄청난 성공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뭘로 그렇게 학생들을 돈 벌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커머스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커머스는 뭔가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커머스.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어려워. 이커머스가 뭐예요? 이커머스의 반대말은? 오프라인. 거래. 그렇죠. 거래.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 거래.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커머스는 이런 이상한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런 전문가들 너무 싫어요. 이해하기 어렵게. 이커머스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것들을 다 이커머스라고 해요. 쉽죠? 이것도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이커머스가 안 맞아. 이 정도예요, 그냥. 오프라인이랑 다르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거래를 이커머스라 하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보다 그럼 좋을까요? 5가지로 이커머스가 왜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비대면.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집 시킬 때 전화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전화를? 배민도 있지만 전화해도 되잖아. 묘하게 기분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했다가. 묘하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파는데 한 명한테 설명해서 파는 게 좋아요? 100명한테 파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죠. 뭐 아이폰 사야 됩니다. 뭐 당신은 뭐 그 삼성 걸 쓰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서 설득을 해. 이분이 샀어. 나갔어. 그리고 다음에 사람이 와요. 그럼 어떡하죠? 또 말해야 돼. 이 같은 말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은 또 안 말해도 돼. 그때 산 손님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또 사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다른 점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나 물길의 어떤 그런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게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상세 페이지는 거의 매일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손봐야 돼요. 내 쇼호스트인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계속 접속 지점 맞춰서 오프닝 바꾸고 메리트 바꾸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카테고리가 계속 바뀌니까. 내가 1위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1위로 오면 상세 페이지가 바뀌어야 돼요. 저놈의 단점을, 저놈의 문제를 프레임 분리해서 내가 꽂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공간입니다.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힘들어요. 저는 딱 그냥 제한된 공간 안에서 컴퓨터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몸이 불편하거나 좀 대인기 피칭이 있거나 이래도 사실은 이커머스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게 좀 달콤한데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 이길 수 있어요? 올리브영, 이마트 이길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다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냥 이겨요. 온라인에서는 뭐 이런 청소기를 해도 저희 엔터테인먼트 멤버들이 삼성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놀아요. 키워드에 따라서. 원룸 청소기, 뭐 차량 청소기 뭐 쪼개가지고 그 물길이나 그런 플랫폼 기술들로 삼성의 단점들 막 이렇게 공략한 다음에 다 뺏어가요. 왜? 기동성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선. 그리고 위에 있는 놈이 브랜드인 것 같아 보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이마트보다 큰 건물을 못 짓잖아.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실 온라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10대 부자, 20대 부자 보세요. 최근 부자는 다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게임이나 온라인 거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하기 좋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어릴 때 하면 잘 되죠. 이커머스는 약간 게임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을 해야 되고 튜토리얼을 익혀야 돼. 근데 게임도 여러분들 롤 같은 거 전성기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 중반 가면 나이 많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커머스도 20대 초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20대 초반이 엠스타트업에서 돈을 많이 못 버냐면 결핍이 별로 없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안 해요. 어릴 때는. 놀러 다녀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한 20대 중후반의 나이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엠스타트업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게 9394 라인이거든요. 석형 코치님이 93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네. 거짓말이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괜찮아요? 네.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이거 궁금하죠? 네. 1월 달에 전체 다 빼고 제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7천만 원. 7천만 원 욕하고 싶죠? 따르거나 욕하거나 동정하고 싶지 않아지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형 코치님이 93년생이잖아요. 93, 94 라인 중에 엠스타트업에서 몇 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조금 아래, 중간에서 아래예요? 그러니까 93, 94가 되게 잘해요. 그 나이대가. 그 멤버들, 여러분들이 아는 아까 그분도 93이었고 다 이제 94도 이제 유명한 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때 나이가 최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93, 94가 30대죠. 이분들은 20대 중반에 저한테 왔거든요. 20대 중반에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행운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인데 나는 결핍이 있다라는 분은 그분은 정말 저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좋은 이커머스를 대학교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높은 교육비를 받고서 강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학은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난관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숙제죠. 제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돼. 엠스타트업에서는 앞자리 앉기 위해서 전날 와요. 왜냐면 바로 앞에서 듣는 거랑 뒤에서 듣는 게 강의의 감이 다르거든요. 호흡이. 그리고 삭발을 해요. 지금 앞에 찍힌 분들이 다 삭발해요.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들 머리숱이 다 삭발한 분이 머리숱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까 말한 500원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술 먹을 거 먹고서 돈을 람보르기니 탈 정도로 벌고 싶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콜라를 뽑을 만큼의 동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너지 총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천재들이야 뭘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 천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무슨 전날 기다려 추운데 그리고 뭐 삭발까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하시죠? 하시는 분 손. 손 드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외부에서 이걸 본다면 좀 이상한데? 좀 뭐 사입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 해줄 수 있어요?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미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생각하는지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되게 중요하면 뭐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보다. 솔직히 여러분들 비교해 볼게요. 술 먹고 PC방 다니고 맨날 잠 자는 사람, 이 사람도 나고 말로만 그렇게 난 돈 벌 거야, 람보르기니 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전날 막 줄 서 있고 삭발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걸 얻고 싶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면 누가 더 성과 많이 낼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아니라 필요가 없고 나랑 비교해서 그냥 좀 더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과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정말 진심을 다해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얻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냥 대충대충 살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불매하라면 불매하고 괜히 끌어오르고 그렇게 조종당하면서 살겠죠. 제 대학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까 같은 마음으로 올까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냥 밖에서 1,100만 원짜리 하는 강의인데 혜택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 대학에서는 공짜로 들을 수 있으면 그냥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의존적인 생각이죠. 사실 이런 마음으로는 어딜 가도 이용당합니다. 어딜 가도 저는 확신해요. 그냥 적당히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누가 도와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비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강의 계획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방삼, 이거 뜻 아시는 분은 저를 잘 꿰뚫은 분이에요. 사기칠? 사고칠, 사고. 그리고 뒤는? 방법삼 맞아요. 그럼 사람만, 사람? 네, 사람이에요. 말을 해버렸네. 사람 칠 방법 3이에요. 저는 이 방식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엠타타업에서는 사람 5, 방법 5입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그 사람 자체를 조금은 규정해야 돼요. 제 20대 초반이 그랬었으니까. 제 20대 초반을 20대 후반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방법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가 좀 걱정인데 제 앞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는 기회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멍청한 소리예요. 기회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와요. 그거를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놓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억만 번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억만 번의 우연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택들이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왼쪽에 제 앞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맞춰보세요. 맨 왼쪽 누구예요? 제 멘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세 번째? 네, M군, 그거 아시나봐요. 유명한 사람인데. 네 번째? 주커버그. 다섯 번째? 자, 이 사람들 앉아있어요. 제가 걱정을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더 기업형으로 만들까?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야, 너 술 먹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온라인 지금의 이커머스를 알려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서 그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오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제가 대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이럴 수 있죠. 무기력하고 실패를 반복했고 뭐 자신감도 좀 없고 소극적이고 불만만 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안 좋은 대학 갔다는 생각에 너무 싫었어요. 그냥 뭐 하기도 싫고 어른에 대한 반항심만 있었어요. 재수 없더라고. 그냥 저런 말 하는 게 나한테 누가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왼쪽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1학년을 보내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강의 제안이 왔을 때 그 교수님한테 딱 한 가지 조건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내 앞에 앉혀놔 달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저는 그분들을 만나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취약계층?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 취약계층. 좋은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 취약계층입니다. 이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남의 프레임에서 판단당하면 안 되고. 제가 뜻을 봤더니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에요. 저는 이 표현에 되게 열받았거든요. 이거 보고. 틀렸어요. 이거 다 교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 짜증나요.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어디에서 약한 건데 어떤 환경에서 약한 건데 그거를 기준도 얘기하지 않고 다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키 큰 건 좋은 거예요? 대답하기 애매해졌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개팅 할 때 키 큰 거 좋은 거예요? 좋죠. 키 작은 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람보르기니가 탈 때 키 큰 건 좋은 건가요? 제가 179인데 제 머리가 닿아요. 한 170 정도가 타기 딱 적당해요. 그래서 레이싱하는 사람들이 키 큰 사람이 많이 없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좋고 나쁜지는 다르다고. 근데 왜 취약계층을 다 저렇게만 규정하냐고. 그게 좀 저는 짜증나는 거죠. 이커머스에서는 취약계층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한테 결핍이 많다면 그만큼 깊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결핍이 없고 대충 살 거라면, 적당히 용돈 받고 살았다면 돈을 많이 안 벌 거예요. 이 말은 그 100억 이상 매출을 그래도 하는 교육생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다 공감했던 얘기예요. 우리한테 결핍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100억 이상 버는데도 삭발하고 더 돈 벌려고 하고 주말까지 7시 출근하고 직원들 안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결핍이 있고. 누가 저한테 앵무님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이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제 환경에 있었으면 돈을 더 벌었을걸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를 누가 동정하거나 뭐 안 좋게 본 게 너무 싫으니까 가장 좋은 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립해야 되는 환경은 완전 좋은 환경이에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집에서 용돈 받으면서 30살까지 사는 사람들 제 친구 중에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20살 때부터 자기가 자립해야 되는 환경이 좋아요? 여러분들 전자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되면 길들여져요.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후자인 환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저런 자립심을 여러분들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생존해야 될 이유가 취약계층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커머스에서는 애초에 그분들이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유리해요. 그래서 네이밍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커머스의 최강계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10명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걸로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싶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외에 그냥 이 한마디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언제였냐면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맞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어요. 눈 안에가 찢어진 분 있으세요? 그래서 눈 안에를 4바늘 정도 꼬맸는데, 그때 아무도 안 만난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무섭더라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날 안 지켜준다는 생각에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가 제가 되게 가장 마음이 안 좋았을 때인데, 그때 블로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짜증나니까 게임만 했거든요, 집에서 한쪽 눈으로. 근데 병원에서 막 시력은 당연히 없을 거고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백탁 현상 아세요? 눈이 하얘지는 거, 눈동자가. 저는 이제 쟤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게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제가 글을 안 쓰니까 누가 안부 게시판에 글을 남긴 거예요. 이웃이었는데, 블로그 이웃.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제 사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의사가 꼭 당부했던 게 잘 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랑 울면 안 된다, 2개제였어요. 울면 초점이 나와가지고 꼬맨 게 다시 터진다고. 근데 이 4글자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교류한 사람이 아닌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나 이제 괜찮다고, 괜찮아졌다고, 당신 덕분에. 그 말을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거죠. 저 때는 대답을 못했지만. 그리고 저는 저처럼 그때 제 마음처럼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냐고, 지금. 그리고 나도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은지를 묻고 싶고,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교육생들과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괜찮아지고 나중에 저한테 앵무님 이제는 덕분에 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앵군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